네,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시간인데요.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. 자,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닷컴 버블의 상징이기도 한 기업이죠. 자, 시스코 시스템즈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. EPS는 0.96달러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141억 달러로 나왔네요. 자, 둘 다 지금 예상치를 웃돌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% 급등 중입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CFO가 지금 현재 회사를 사임할 계획이다라고 전한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어서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미국 증시 S&P 500 지수는 너무나 다행히 이 낙폭 구간에 있었는데 어쨌든 다 회복을 하고 양전을 했고요.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.7% 강하게 뛰어줬거든요. 간단하게 뭐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전체적으로 글로벌 상황이 좀 네.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부분이 예. 좀 완화되다 보니까 네, 그런 점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30%로 세율을 낮추고 또 예.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10% 이하로 인하하면서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그렇죠. 이 3개월 유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다시 뭐 3개월 안에 합의가 안 되면은 인상하겠다. 네.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아직 불확실성이 네. 남아 있는 거죠. 어쨌든. 네,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. 그 네. 사이에 또 뭔가 적극적인 협상 타결이 안 되면은 안 좋은 상황들로 또 네.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 밖에도 또 다양한 나라들, 영국과도 이전에 이미 또 세금을 좀 예. 감축하는 그런 것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될 것 같고요.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나라들이 또 네. 협상에 나서면서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알겠습니다. CPI 같은 경우도 네. 이제 굉장히 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. 도와줬죠. 네,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네. 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또 소비자 물가가 높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또 이로운 거다 보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또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, 네. 뭐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거침없죠, 지금. 네, 다니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지금 평화 무드가 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네.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불과 한 달 전에 상호관세가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증시가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갔었는데 네.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안정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런 시기에는 종목별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하죠. 옥석 가리기를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들을 좀 꼽아 오셨을까요? 네,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를 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. 예.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국부펀드 여기 소유한 인공지능 기업 휴메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측면. 예. 이게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제 AI 모델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것들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. 그래서 AMD는 사실 뭐 만년 2등이다 예.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.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상당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또 큰 폭의 4%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서 예.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휴메인과 거기다가 많이 또 블랙웨어를 공급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데 AMD 역시 또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AMD는 또 자사주 관련해서 오늘 나왔었죠. 네,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이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확대를 승인해가지고 이 아무래도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좀 믿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예. 내가 좀 잘 되고 있고 나의 성장성을 좀 자신감이 믿는다. 있다. 네, 예.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에 이런 주당 이렇게 계속 사들이면은 어쨌든 이런 품절주로서의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다. 네. 그래서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측면은 정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AMD가 뭐 이제 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 예. 이제 120일 평균선을 돌파를 강하게 했어요.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그렇죠. 예. 그 전에도 상승 추세로 약간씩 나아갔는데 네. 60일 이동 평균선 여기를 이제
여기가 이제 이 부분, 예.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돌다가 12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은 정말 좀 강력한 지금 추세 반등이 아닌가 예. 싶어가지고요. 저는 AMD 또 이런 뭐 CPU나 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이런 인텔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됐다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예. 요즘은 또 인텔보다도 이런 것들을 CPU 되게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GPU 쪽으로도 엔비디아 못지않게 또 잘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예,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라클도 오늘 들고 오셨는데요. 소프트웨어 기업이죠.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라클은 어떤 장점들이 또 있는 하루였죠? 네,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 예. 지금 이번에 파트너십 체결,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AMD처럼 예. 그 파트너십으로 뭔가 좀 잘 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사이버 보안 회사 이 시큐어와 함께 예. 파트너십을 체결했다. 라는 것들로 굉장히 또 힘을 내는 이런 시점입니다.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클라우드 라이선스 하드웨어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보안 관련해서 잘하는데 예. 이 오라클은 실적 부문이 굉장히 매출이 3년 연속 상승세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잘 꾸준하게 3년 연속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파트너십까지 되다 보니까 매출의 또 급성장, 더 추가 상승 동력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저는 오라클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아까 그 AMD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예. 이런 점들이 지금 검은 선 여기를 좀 강하게 좀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돼서 추세 상승으로의 반전을 좀 꿈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AMD 그리고 오라클까지 살펴봤고요. 자,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. 규제 완화로 빛을 본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. 퍼스트 솔러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 태양광 이쪽인데 예. 그 보조금 폐지 관련해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그렇죠. 말들이 있어가지고요. 이 울프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것들이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뭐 보조금 폐지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9년 이후에 폐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완화, 규제를 너무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 기조를 좀 보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. 이런 점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이 종목은 아무래도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뭐 사실 예전에 좀 많이 눌렸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왜냐하면은 예.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 미국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해리스와 트럼프 이렇게 두 사람이 맞서 싸웠는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. 회자가 예.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친환경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죠. 자, 근데 이런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기업이 바로 친환경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친환경보다는 어느 정도 뭐 그런 다른 점들을 예. 좀 뭐 가상화폐라던가 아니면 다른 점들을 좀 주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런 규제가 나오는 것들이 좀 완화된다는 점은 퍼스트 솔라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요.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넥스트라 에너지나 브로드 윈드 같은 친환경 기업들도 이제 대부분 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지금 퍼스트 솔라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요. 네. 지금- 지금 벌써 6거래일째 올랐네요. 예, 네, 그렇죠. 상당합니다. 예. 네, 어제도 많이 올랐고,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눌렸다 보니까 예. 또 이런 강한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193달러 수준인데 이런 점들이 더 치고 올라가서 200달러는 좀 가뿐히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.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흐름들은 예. 전 세계적인 기조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뭐 좀 다른 친환경주들도 뭐 풍력이라던가 예. 태양광 다른 종목들도 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보잉이 오늘 큰 주목을 받았었죠. 트럼프의 중동 순방 과정에서 카타르 항공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잉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죠?
그렇죠. 카타르와 이제 또 수주를 맡고 예.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동 쪽으로 호재가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잉이 또 이런 뭐 사우디 쪽도 그렇고 예. 카타르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이번 수혜주 몇 안 되는 엔비디아도 아까 전에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예. 뭐 AMD도 그렇고 또 보잉이 거기 관련돼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보면은 대부분 사우디 관련된 또 그렇죠. 카타르 관련된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트럼프 같아요. 입에서 어떤 기업이 나오냐 이게 네. 거의 뭐 주가 양방을 결정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카타르도 가가지고 또 카타르 항공과 160대 계약을 맺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. 상당히 좀 보잉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사실 보잉은 이제 또 결함 예전에 이제 비행기 그랬었죠. 예. 결함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적이 그렇죠. 있었죠. 예. 네,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사실 그래도 보잉이 비행기를 또 잘 만들고 그만큼 잘 만들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 공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고요.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점 이런 점들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여행이라던가 또 새로운 비행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점들.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올라서고 있는 측면이 또 예. 긍정적이고 보잉은 또 이 전 세계 비행기 제조사로서 막강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밤 다시 찾아오는 미국 증시 탑픽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까? 저는 코인베이스를 좀 코인베이스요? 보러 왔습니다. 네. 최근 굉장히 잘 가졌었죠. 네. 코인베이스가 정말 놀라운 게 이제 또 S&P 500에 지수에 편입된다. 그래가지고 5월 19일 날 편입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. 그 암호화폐 역사상 이런 역사적 이정표를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인 ETF라는 게 이제 또 계속해서 또 도입이 되고 있고, 그렇죠. 또 이런 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요. 또 뭐 리플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ETF 관련해서 뭐 다양한 뭐 리플이나 솔라나 등등에 좀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, 리플 등 대다수의 이 암호화폐들이 상승세를 탔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이런 점도 있고 규제 완화라는 측면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3월에 또 행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비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5종 코인을 그렇죠. 그래가지고 계속 사모은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이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요. 네. 이거를 뭐 100만 개까지 미국 행정부 재무부에서 늘린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뭐 미국 정부가 좀 사들이고 있다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19만 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뭐 1억 4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20만 개 갖고 있으면 막 28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늘려 나간다는 점은 전 세계 또 비트코인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.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거래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죠. 네, 그렇죠. 또 S&P 500에 또 상장한다고 하면 이 S&P 500은 또 미국의 명망의 또 500개 기업이잖아요.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또 큰 영광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점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거래소 또 이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긍정적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 종목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코인베이스 어제 23% 넘게 올랐었죠. 오늘도 2% 넘게 뛰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썬투자 손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